네, 백훈종 CEO님과 함께 블록체인 나우 4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원희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블록체인 관련된 기사나 방송을 챙겨볼 때 이사님 얼굴이 안 나오는 곳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바쁘게 몸값을 올리시고 계신데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방송은 꾸준히 나와 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내고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준비해 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거 살펴보나요?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방송 취지에 맞게 시청자들을 네. 위해서 좀 재미있게 한번 잘 내용을 끌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비트코인의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하는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어떤 확장성 프로토콜의 좀 하나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블록체인 용어나 뭐 기술적인 용어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제가 이은주 앵커한테 보낼 때 뭐 블록 하나가 생기는데 10분이 걸려서 결제가 한 번 이루어지는데 한 1시간 정도가 걸리고 그마저도 막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은 뭐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어떤 확장 솔루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 기존의 비트코인 뭐 월렛을 사용하는 것과 좀 어떤 개념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을 내가 누구한테 보낸다는 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에 올리기 때문에 10분이 걸리네, 1시간이 걸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모든 거래마다, 모든 송금건마다 다 올릴 필요가 없다는 데 착안을 한 거예요. 어떤 유명한 개발자 두 분이 2016년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어요. 결국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 간의 거래, 특히 자주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거래 같은 경우 소액 결제 같은 게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매 건을 다 블록체인에 올리지 말고 그냥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레이어 2, 2층 구조에다가 쌓아 나가는 거예요. 거래 기록을. 그 다음에 그 한 번에 모인 거래 기록을 한 번에 블록체인에 올려서 그 거래 자체에 드는 시간을 확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간의 어떤 거래는 거의 뭐 0. 몇몇 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 수수료도 싸고 시간도 짧고 거래 시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주제로 다뤘던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결제 수단 도입 있잖아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피자헛이 지금 다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도 다 그냥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나 뭐 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것보다 더 빠른 그런 결제가 가능한 거고 수수료도 거의 없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리 속도 능력이 뭐 1초에 7건 정도 된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어떤 세계적인 이렇게 화폐 가치를 하기에는 1초에 7건 처리하는 거 굉장히 느리고 좀 불합리적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대로 1초에 7건 정도 아주 낮은 정도의 어떤 트랜잭션 per 세컨드 TPS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자 카드 같은 것들이 뭐 7만 건 초당. 1초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니까 비트코인으로 무슨 결제를 하냐 이런 말이 나왔던 건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어떤 2층 구조를 가지고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했고 이더리움이나 기타 등등 다른 뭐 알트코인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일단은. 그런 블록체인들은 이 2층 구조보다는 1층 구조에서 이제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는데 기본 블록체인 단에서 TPS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개발 그런 방향과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많이 달라요. 그럼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에만 적용돼서 사용되어지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이제 기반으로 포크된 코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라이트코인,
그리고 레이븐 코인, 뭐 도지 코인도 라이트 코인에서 속한 거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방식의 POW 방식의 네. 그리고 이제 UTXO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더리움을 사용해 가지고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네. 그 은행하고 똑같아요. 제가 10,000원을 이은주 앵커한테 보내면은 네. 제 계좌가 10만 원이 있고 10,000원을 보냈으면은 제 계좌에는 9만 원이 남아 있겠죠. 네. 이은주 앵커가 10만 원이 있었다면은 10,000원을 받으니까 11만 원으로 늘어나겠죠. 계좌 잔고가. 그렇죠. 그게 이제 밸런스 방식입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10만 원이라는 하나의 거래 계좌가 있는 거예요. 계좌가 있고 네. 이 말하자면 돈이 쓰여 있는 액수가 쓰여 있는 종이가 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네.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보내려면 이 종이를 찢을 수 없잖아요. 그쵸. 9분의 1로 나눌 수 없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를 없애고 9만 원과 10,000원이라고 쓰인 종이 2개로 다시 쓰는 거예요. 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 10,000원이라고 쓰인 종이를 은주님한테 전달하면 네. 은주님은 그러면 10만 원이 적힌 종이 하나, 10,000원이 적힌 종이 하나 이렇게 2개가 있겠죠. 네.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은주님이 또 도현님한테 돈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10만 원과 10,000원을 가지고 네. 조합을 해가지고 종이를 오. 새로 생성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비트코인의 방식이에요. 아. 이런 형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블록체인들이면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UTXO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 돈의 액수가 적힌 종이를 네. 매번 블록체인에 올리지 말자. 어. 그 안에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들끼리만 기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보내는 건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결과값만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다가 올리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트랜잭션 스피드를 올릴 수 있다.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그게 가능해진다면은 이 소액으로 결제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1비트코인, 2비트코인 이렇게 단위를 칭하고는 있지만 이 사실 1비트코인 지금 5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잖아요. 좀 이거를 더 작은 단위로 분산해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을 또 소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이제 사토시라는 단위인데 네. 이 비트코인 하나가 1억 개의 사토시로 나눠집니다. 1억 개의 사토시요? 네. 그래서 0점 소수점 8자리까지 나눠진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사토시는 0.017개 0.000001 사토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죠. 네, 0.00 1비트코인. 네, 네. 그렇죠. 소수점 단위 8개까지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도 스타벅스에 가셔서 결제를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불짜리 1,200원이죠. 네. 1불짜리 물건을 스타벅스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1불짜리 지폐를 꺼내서 내도 되지만 이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번 암산을 해볼까요? 몇 사토시, 몇 비트코인을 내야 될지 1불이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의 수포자의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근데 숫자가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금융가가 되는 길을 포기했는데 1비트코인에 5만 불이라고 치고 네. 한번 암산을 해보죠. 1비트코인에 5만 불이면 네. 자 1만 불이면 몇 비트코인일까요? 0.2비트코인이죠. 네. 나누기 5를 하면 되잖아요. 네. 5 나누기 1 네, 죄송해요. 제가 네. 빨리빨리 암산이 안 돼서. 괜찮습니다. 제가 미리 다 연습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1만 불은 네. 0.2비트코인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불이면은 공 4개를 없애면 되잖아요. 만 불에서. 네. 그죠? 네. 그러면은 2,000사토시가 되는 겁니다. 2,000사토시가 1불인데 자, 이거를 이제 좀 엘살바도르 사람들도 네. 훈련을 해야겠죠. 약간 훈련을 해야 되고 이 뭐 단기간에 이게 뭐 한 번에 딱 환전이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되진 않겠지만 제가 뭐 방금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000사토시, 뭐 1,000사토시, 5,000사토시 이렇게 비트코인을 표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투자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애플 주식 아시죠? 네. 애플 주식도 이 매 분기마다 이 주식 리퍼체이스랑 기업 분할을 합니다. 주식 분할을 합니다. 네. 근데 주식 분할을 매 분기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네. 애플 주식도 그렇고 테슬라 주식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뭐 2,000불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네.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100불까지 내려갔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다시 700불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주식 액면 분할의 그 어떤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삼성전자 주식도 그렇죠. 우리가 200만 원, 한 주에 200만 원일 때는 엄두가 안 나잖아요. 월급쟁이가 뭐 월 300만 원 받는데 네. 20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일이 있을까? 근데 액면 분할을 해서 한 주에 5만 원이 되고 나니까 네. 막 이제 소액 주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그런 건데 이 비트코인도 사실 1비트코인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은주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너무 잘 알지만 못 사죠.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직도 1비트코인을 살려면 5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 네.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께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면 좀 어려워요. 이거 쪼개 사면 된다. 네. 근데 쪼개 사면 된다는 말 자체가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나 한 개 사고 싶다. 왜 쪼개 가치가 사냐? 훼손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왠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네. 느낌. 근데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에서도 그래서 1비트코인에 5천만 원 이렇게 네. 쓰지 말고 뭐 1000사토시에 2000사토시에 1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가 사토시를 2,000개 산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주식 액면 분할이 가져오는 효과, 심리적인 효과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폴로니엑스 거래소라고 네. 한때 굉장히 큰 거래량을 부과하던 그 글로벌 거래소가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토시 단위로 보여주는 기능을 넣었어요. 사토시 마켓인가요, 그게?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마켓인데 네. 보여지는 게 사토시 단위로. 사토시 단위로 보여지는 걸 내가 지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제가 1불 단위, 뭐 5불 단위의 비트코인을 사고 싶을 때 0. 몇몇 비트코인을 산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1000사토시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토시 단위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네. 엘살바도르에서는 지금 그런 1불짜리, 5불짜리 물건을 구매할 때 사토시 단위로 이제 SAT라는 단위를 씁니다. 비트코인은 BTC를 쓰잖아요. 네. 네, 사토시는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의 이름을 따와서 그렇게 지은 건데 네. SAT 영어로는 SATs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지금 통용이 되고 있다. 재밌죠? 네.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 마켓에서 저도 거래를 해봐서 아는데 좀 느낀 부분이 이 단위가 0.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좀 가치에 대한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가격이 이 적정한 가격인지 비싼지 싼지 또 사고 팔 때도 이 가격이 바로바로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시장가에 들어가고 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사토시로 좀 전환이 되면은 이게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정확히 그렇게 보고요. 네, 세트라는 단위가 이제 비트코인이 그냥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고 디지털 골드다 이런 내러티브로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을 때야 이게 뭐 몇 단위로 쪼개지고 그런 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이거를 소액 결제에 사용하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네. 역시 이 프랙션 소수점 단위로 뭔가를 계산해야 되고 거래해야 되는 건 너무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1억 분의 1비트코인 1사토시 네. 단위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사토시를 이용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외에서도 종종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관련된 파트너십 체결 소식들 종종 접해볼 수 있는데 요즘 뭐 분위기가 어떤가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일단 가장 주목해볼 만한 뉴스는 네. 트위터 창업자 잭 돌시가 비트코인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옹호론자죠. 네, 엄청 네. 옹호론자인데 이분이 블루스카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전에 트위터에다가 먼저 그 소액 송금 기능을 넣겠다는 거는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네. 소액 송금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뭐 챗을 하거나 누구한테 이렇게 트윗을 날릴 때 네. 어떤 비트코인을 거기다가 담아서 네. 보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뭐 트위터 중앙 서버에 이렇게 뭐 그런 게 관리되는 게 아니라 네.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에 타서 그게 이제 모아져서 나중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올라가는 그런 탈중앙화된 구조를 가지겠다고 했고 네. 아예 그냥 거기에서 더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트위터는 지금 어쨌든 SNS고 네. SNS에 저희가 적는 글, 거기에 올리는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트위터 중앙 서버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 대선 시기에 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네가 스스로 검열을 한다. 어떤 정치적인 발언,
뭐 특정 인사의 발언을 검열을 하고 가려내고 막 이런 거를 한다고 막 잭 돌시 창업자가 당시 청문회에도 불려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비트코인 옹호론자다 보니까 현타가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탈중앙화를 외치고 개인의 어떤 권리, 프리덤 이런 거를 옹호하는데 정작 내가 운영하는 회사 트위터는 검열의 어떤 대표 주자격 그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죠. 마이애미에서 6월 달에. 그때도 나와가지고 많은 이제 반성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했냐면 블루스카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SNS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돈이 적힌 종이를 건네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죠. 근데 그 종이에 반드시 돈의 액수만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위터도 내가 텍스트를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이에 텍스트를 적어서 올린다면 그것도 전송이 가능하겠구나. 그것도 아주 빠르게. 예를 들어 제가 은주님한테 보내는 트위터가 1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가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쵸.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니까 그냥 진짜 인터넷 쓰는 것 같이 빨리 가더라. 근데 그게 어떤 회사의 중앙 서버에도 저장되지 않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그 누구도 검열할 수 없고 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블루스카이를 대표로 해서 SNS 서비스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잖아요. 그쵸. 팟캐스트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어떤 시발점이 어떤 비트코인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현재 출시가 됐지만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장점으로 프라이버시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코인이나 이 체인 간의 수업 관련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인가요? 코인 간의 수합이나 교환 말씀이시죠? 일단은 코인 간의 교환이라고 하는 게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일어나려면 아토믹 수합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혀 다른 블록체인, 이종 블록체인 간의 교환이 일어나게 하려면 지금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죠. 바이낸스나 이제 업비트를 사용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중앙화된 회사, 기관에서 그 모든 거래를 관장한다는 게 이제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왜 단점이냐. 내가 업비트 믿으면 쓸 수 있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글쎄요, 뭐 예전에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전 세계 거래량 90%를 차지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파산해버리는 바람에 지금도 거기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많이 묶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거 내가 중앙화 거래소를 정말 쓰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는 돼요. 그래서 이제 유니스왑이나 아니면은 폴카닷, 코스모스 체인 같이 이종 블록체인 간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을 쓰는 건데 그런 블록체인들을 쓰는 게 아직까지 엄청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아요. 유니스왑은 그냥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서만 그 ERC20 기반 코인들 간의 거래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블록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핑이라고 하죠. 랩핑 비트코인, 뭐 랩핑 도지코인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ERC20 스탠다드 기준으로 랩핑해서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려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일단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런 것들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그냥 비트코인의 거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이어 2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속도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장점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네트워크가 한 곳에 모여서 좀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중앙 집중력 허브랄까요? 그런 허브의 역할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네트워크가 다운되거나 했을 때 그 외의 것들도 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중단될 수도 있는 우려는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혹시 제가 미리 전달드린 그 사진을 띄울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안 되면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진이 나오네요. 지금 이게 바로 그 집에서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노드예요.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이 개인이 노드를 굴림으로써 굴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노드를 굴림으로써
이 트랜잭션을 검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라스베리파이라고 하는 CPU라고 보시면 되고 연산 장치죠. 왼쪽에 보이는 게 대용량 그 SSD 저장 장치예요. 1TB짜리인데 이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집에 있는 인터넷 그 공유기 있죠. 저는 KT를 쓰는데 그 KT 공유기에다가 이제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24시간 실시간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저 CPU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계속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뭐 제네시스 블록부터 지금까지 뭐 6만 개가 넘는 지금 블록이 쌓여 있는데 그 블록을 저 저장 장치에다가 SSD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걸 왜 하냐? 다음 사진도 있거든요. 네. 넘겨주실 수 있으면. 네, 이게 바로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노드들의 어떤 분포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큰 글씨로 보시면은 1387 노드라고 돼 있죠. 네. 이 바로 전 세계에 한 10,000개 정도의 노드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 기기들을 집에다가 설치해서 비트코인의 모든 블록을 다 검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387명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분포도를 보시면 지금 뭐 알려지지 않은 국가가 1위지만 그 바로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독일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북미 쪽 혹은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식 자체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걸 쓰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아니면 중앙화된 클라우드 저장 장치에다가 내 정보,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담기 싫어. 그런 것들은 결국엔 나중에 confiscate, 이렇게 몰수당해 버릴 위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10,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한 명이 뭐 집에 불이 나거나 해가지고 노드가 꺼져도 나머지 10,000명이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동기화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장 장치 문제로, 저장 장치의 셧다운 문제로 내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날아갈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저 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10,000명의 사람들이 노드를 굴리고 있고 이 노드들 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동시에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이들 간에만 원래는 거래가 되는 건데, 일단은 엘살바도르에서 그러면은 내가 일반인인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안 굴리고 있어. 집에 노드 없어. 근데 내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용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어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치보 월렛을 쓰게 하잖아요. 네. 치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든 월렛을 쓰게 하는데 그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를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직접 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분 내가 개인이 노드를 굴리는 것만큼 나만의 어떤 프라이버시, 강화된 프라이버시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나 대신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를 굴려주니까 거기에다가 믿고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고 저장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개념들도 장단점들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치보라는 지갑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은 이 다른 기관이나 또 국가 또 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엘살바도르야 법정화폐로 쓰이게 됐다 보니까 주목해 볼 만하지만 사실 너무 작은 나라고 이렇게 와닿지 않죠, 피부로.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벌써 택시들이 우버 택시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 그냥 일반 택시들이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용한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입니다만.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수공예품 거래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수공예품이니까 내가 만들어서 그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마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근데 결제 수단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맥도날드나 미국에 있는 일부 지역에 있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나 비트코인, 우리 점포는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엘살바도르의 치보 앱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스트라이크 앱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곳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일단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하기도 뭐 쉽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제 수단 외에도 많은 부분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잭 돌시의 블루 스카이 같은 것들을 필두로 해서 네. 지금 이제 벌써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스핑크스 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핑크스 챗이 제가 말씀드린 블루 스카이와 지금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 이미 네.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SNS예요. 그래서 채팅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스핑크스 챗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네. 그 채팅 메시지들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송되는 겁니다. 저장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채팅 하나 보낼 때 그 안에 제 마음대로 비트코인 도네이션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은주님한테 어떤 좋은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요. 은주님 이거 얼마 내시면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은주님이 1000사토시를 내고 그 네. 메시지를 열어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큰 이제 카톡방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카톡방에 좋은 메시지들이나 정보들을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팬심이 생겨서 도네이션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새로운 형태의 SNS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토시 단위로 좀 소액 결제 위주잖아요. 이 한도는 따로 없나요? 네, 한도는 따로 없고요. 이제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제가 노드를 돌려야만 그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혹시 초등학교 다니실 때 주판 배워보셨나요? 주판이요? 아니요. 네, 주판 안 배우셨어요? 안 배웠어요. 여기서 좀 세대 차이가. 네. 저는 주판을 좀 배웠었는데 주판 사용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알을 여러 열에 있는 알들을 이렇게 뭐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잖아요.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이거랑 되게 비슷한 유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주님한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10만 원을 보내고 싶으면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를 돌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보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은주님한테 가는 건데 이들이 결국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돈을 거래하고 있어야 제 10만 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돌아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제한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얼마가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고 있냐? 2,800 비트코인 정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 제가 한 클럽하우스를 처음 시작했던 한 3월 달, 올해 3월 달 정도만 해도 800에서 900 비트코인 정도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2,800 비트코인까지 늘어났으니까 지금 900에서 한 뭐 3배 정도 늘어난 거죠. 단 한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 그 안에 비트코인을 묶어놓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드들이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면은 2,800 비트코인을 내가 뭐 한 번에 보내려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쓸 때 약간 제약이 있겠죠.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유동성이 2,800개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유동성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거액, 2,800 비트코인 이상의 거액을 송금할 때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는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처리 속도 TPS라고 하셨는데 사실 기존의 암호화폐들을 살펴봤을 때 TPS 능력이 속도가 훨씬 더 좋은 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최근에 핫했던 솔라나도 굉장히 거래량과 빠른 처리 속도로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굳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더 우위한 코인들도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념적인 문제가 좀 껴들 수 있는데 그 비트코인의 레이어 1 블록체인 솔루션은 그 탈중앙화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에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기타 등등보다. 네. 일단은 블록 사이즈를 1메가바이트 이상으로 늘릴 수 없게 해놓았기 때문에 네. 아주 제한된 정보를 담아서 블록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블록이 10분에 한 번씩 생겨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 하나가 1메가바이트면 얼마 용량이 안 되잖아요. 용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기계 2개를 집에다 놓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전체를 동기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블록 용량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네.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그런 거거든요. 왜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 하나의 용량이 1메가밖에 안 되냐. 늘려보자. 8메가로 늘린 게 비트코인 캐시예요. 네.
비트코인 캐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이슈를 이더리움이나 어떤 그런 것처럼 그 레이어 1단에서 확장성을 해결해 보자라고 한 게 비트코인 캐시인데 네. 뭐 시가총액으로 지금 비교를 해봐도 비트코인이 한 100배는 더 높을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보다 100배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뭐 승패는 결정난 거죠. 사람들이 뭐의 가치를 더 줬냐 이런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 레이어 1의 그 탈중앙화된 가치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결제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고,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그냥 레이어 1의 TPS를 극대화시켜. 그런 대신에 탈중앙화, 뭐 약간 누구나 이렇게 이게 망하지는 않을 거고 절대 정부도 몰수할 수 없을 거고 그런 특성이 있어라는 믿음은 약간 버리고 대신에 실용성을 높인 거, 그런 게 바로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전망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제가 혼자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미국이나 여러 이제 선진국들에서도 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네.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또 레이어 3 솔루션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블루스카이라던가 네. 스핑크스 챗 같은 신개념 SNS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실생활에 실용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나 지금 SNS 잘 쓰고 있고 뭐 트위터 내가 못 믿으면 당연히 못 썼겠지. 네. 다 믿으니까 쓰는 건데. 근데 이제 팟캐스트 혹시 하시나요? 팟캐스트 들어요. 팟캐스트 네. 들으시죠? 저도 이제 조깅하거나 그럴 때 팟캐스트를 잘 듣는데 네. 제가 팟캐스트 실제로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오. 그 클럽하우스 할 때 녹음해가지고 네. 올리기도 했는데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뭐 이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네, 네. 여기에 제가 올릴 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플 팟캐스트 정책에 따라서 네. 그 올리고 그거에 따른 수익금도 걔네가 그냥 정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나가는 팟캐스터가 되면은 애플 네. 팟캐스트에서 저한테 좀 돈을 많이 줘요. 광고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권한이 저한테 1도 없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네. 그래서 좀 짜증나는데 그 팟캐스트 2.0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지금 미국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이요?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팟캐스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네,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나온 거고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콘텐츠 크리에이터면 네. 팟캐스트 2.0에서는 제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팟캐스트도 비트코인에다 올려요. 그러니까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인이고 거기에 어떤 도네이션을 받는 거, 그 뭐 예를 들어 내가 1분에 1000사토시 정도는 받을 거야 라고 지정을 해놓으면은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동시에 그 팟캐스트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의 어떤 주인, 뭐라 그럴까요? 소유권. 그 다음에 컨텐츠의 방향성, 내가 뭐 얼마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컨텐츠 크리에이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팟캐스트 2.0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굉장히 환영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컨텐츠들이 몰리고 그래서 커지고 있는. 마치 NFT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미술가들이 그렇게 NFT를 네. 열광하는 것 같은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뒤에 숨어있는 어떤 기술적인 배경들, 또 장단점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용 사례까지 모두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저도 항상 들을 때 되게 막연하게 들리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 이사님의 이렇게 쉽고 자세한 내용 덕분에 저도 좀 더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